이렇게 저희 창립 13주년 기념 웹캐스트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아웃룩과 원노트로 스마트한 업무 시스템 만들기 중에 참조 부분,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이 다 유튜브에 올라가고요. 또 교환도 인터넷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법적 고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는 그 두 개의 제품, 아웃룩, 원노트, 또 기타 여러 제품명이 나오는데요. 이 제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등록 상표이고요. GTD 혹은 Getting Things Done, 이 부분은 데이빗 알렌이라는 회사의 등록 상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미지들이 가끔 들어가 있는데요. 이미지는 출처들을 다 밝혔습니다. 출처를 밝히지 않은 그림이라든지 기타 내용들은 이제 저한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허락을 득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제 프로필은 추후 교환도 공유가 되니까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특기사항에 보면 카페가 있고요. 페이스북 그룹이 있습니다. 제가 원노트 사용자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원노트라는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시면 이 두 곳을 북마크해 두셨다가 시간 되실 때 오셔서 가입하시고 기존에 쭉 쌓여져 있는 다양한 교환들, 또 회원들 간의 그 질문들, 답변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본 과정에 대한 그룹도 개설이 되어 있죠. 총 지금 71분 가입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4차 정도 끝나고 이제 연말 바쁜 거 지나고 좀 1월에 새해 마음가짐을 하시는 분들께도 이 부분이 알려지게 되면 100명은 쉽게 넘어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과정과 관련된 후속 내용이라든지 질문 답변은 이 그룹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도 지난주 대비해서 확실히 조회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총 530여 분 봐주셨고요. 교환도 거의 이제 800분 이상 다운로드 받아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참조 시스템 만들기입니다. 첫 번째, 잠시만요. 네, 제가 화이트보드 펜 누르다가 여기 넘어갔습니다. 제 교환은 기승전결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눈치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초입에 전체적으로 수집함을 다루면서 실행과 참조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두 번째가 기승전결의 승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기승까지 올라갔고요. 오늘은 이제 전에 해당하는 거죠. 참조. 그래서 자, 수집 많이 했고 이제 중요한 것,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계층 구조를 통해서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다양한 부산물들, 산출물들, 그리고 초기 단계 여러분들의 플랜, 비전 설정, 이런 부분들 기록하는 곳이 있죠. 이 부분을 다루는 곳이 이제 참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결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이 수집, 실행, 참조로 보관된 부분을 리뷰하고 계속 업데이트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정하신 비전과 목표에 다가가실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제 매듭을 짓는 과정으로 제 과정은 마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참조 시스템 만들기. 그래서 보통 수집을 잘 하세요. 수집은 여러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좋은 앱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많이 해뒀는데 얘가 구조화돼서 보관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찾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원칙과 규칙, 팁, 이런 부분을 추가로 배우셔야 되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폴더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 다음에 태그, 이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이 오늘 주로 세 가지의 핵심 팁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GTD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집함을 통해서 이제 그것은 무엇인지 데이비드 알렌이 이제 질문을 하라고 했고요. 자, 첫 번째 실행.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이 아니오에 해당하는 부분. 아니오니까 참조죠. 참조 정보를 어떻게 아웃룩과 원노트로 분류할 부분인지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TD의 핵심 다시 한번 지난 시간 워낙 많은 내용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한번 다시 점검하고 넘어가자면요. 첫 번째, 실행인지 아닌지. 두 번째, 자, 실행이다라고 판단이 됐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건 뭐지? 라고 계속 유추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넥스트 액션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넥스트 액션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할 건가? 미룰 건가? 자, 미룬다면 이 미루어진 일들을 누구에게 위임할 것인지 외주를 준다든지 혹은 내가 나중에 미뤄두는데 넥스트 액션 범주로 압축해서 이렇게 관리할 것인지 이게 이제 GTD 워크플로우의 네 가지 질문이자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일 첫 번째 질문에서 지난 시간은 이제 실행이었으니까 이 아래쪽 부분을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아니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쓰레기통. 대부분 다 필요 없는 정보들입니다. 굳이 보관하지 않아도 검색을 통해서 검색 엔진을 통해서 다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혹은 저한테 보낸 메일들을 다 보관해 놓으시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거는 누가 보냈기 때문이거든요. 보낸 사람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다시 보내달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보낸 메일이 잘 보관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보낸 메일은 어떤 식으로든 실행이 된 거잖아요. 실행이 된 결과로 보낸 편지함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초점은 받은 편지함보다는 보낸 편지함을 잘 관리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잘 백업해 두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쓰레기통으로 가도 문제가 안 생깁니다. 다 보낸 사람, 인터넷에 어딘가 있던 거죠. 대부분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 이러면서 보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새로운 게 나오거든요. 이것도 보관하고 또 보관하고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보관을 안 하시는 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다 쓰레기통에 버리시고요. 자, 이제 살아남은 것들 두 가지가 이제 보류 아니면 참고로 가게 됩니다. 보류? 참고? 그냥 다 참고로 가는 거 아닌가? 아마 이런 생각 하실 텐데요. 보류라는 게 데이비드 알렌의 GTD 워크플로우를 보면 있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좀 긴가민가 할 때 자, 실행할 수 있는 것이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실행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실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정보들. 자, 예를 들어서 세미나 참석 안내장이 왔는데요. 딱 보니까 제가 그날 이미 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일정이 이미 있잖아요. 먼저 부킹이 된 실행 아이템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일단 버리지 말고 보관도 말고 보류에다 놔둡니다. 그러니까 처리되기 이전 단계인데 참고로 갈 건 아니에요. 좀 제가 오늘 퇴근하기 전에 한 번 더 본다든지 이번 주 마감하기 전에 한 번 더 본다든지 이런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얘를 일단 보류에다 넣어두고 가장 우선적으로 리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 필요 없어. 그럼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죠. 쓰레기통으로 가고 도저히 실행으로 못 가. 그럼 보관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거 가야 되겠다. 기존 약속은 좀 조정해야 되겠다. 연락해서 좀 미루고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꺼내서 다음 행동으로 내리면 되는 거죠.
예, 이 부분이 보류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보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메일 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이메일이 저도 이제 지금 아침에 웹캐스트 하기 전에 아웃룩을 먼저 실행을 하거든요. 또 이메일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스크린샷은 제가 아예 정리하지 않고 쭉 쌓아두는 경우에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됩니까? 받은 편지함이 1732통, 그 중에 보류에 130통, 임시보관함에도 40통이나 있습니다. 제가 적어놨다가 정리하지 않은 것들, 지운 편지함, 이것도 지웠으면 완전히 휴지통 비우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괜히 하드디스크만 차지하고 있는 거죠. 2200통. 자, 여러분들 주간 단위 리뷰를 안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GTD를 배우고 실습해 보시고 또 복습해 보시고 계속 하셔야 돼요. 하셔서 뭐 데일리, 위클리, 그 다음에 월간, 뭐 분기, 반기, 연간 계속 업데이트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진 않죠. 이 습관이 될 때까지는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룹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 좀 각성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자주 오시고 본인 스크린샷도 한번 자랑해 봐야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좀 깔끔하게 정리된 것들을 준비해 놓고 인증샷을 딱 찍어서 올리실 수 있겠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재미나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받은 편지함을 열면 이제 대부분 다 어디로 간다? 다 휴지통으로 가는 거죠. 휴지통으로. 휴지통으로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폴더를 만드는 거죠. 보류 폴더, 참고 폴더. 근데 왜 .1, .2 이렇게 해놨을까요? 지난 웹캐스트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 점이 오름차순에서 가장 먼저. 그래서 받은 편점에 따른 게 위로 끼어 들어가면 안 되니까 .1, 참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압축이 돼 있죠? 축소가 돼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 다시 확대가 되는데 어떤 모습인지는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힌트를 얻으셨죠? 일단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열어보는데 다 지우고요. 살아남은 것들 중에 아, 이거 바로 해야지로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실행 워크플로우를 돌리면 됩니다. 근데 거기 갈지 안 갈지 애매해요. 지금 또 보기에는 메일이 굉장히 양이 많더라고요. 하이퍼링크도 안에 많이 들어있고 첨부 문서도 있어요. 당장 다 열어볼 시간이 없다. 그러면 보류에다 넣어두는 거죠. 오늘 퇴근하기 전에 보류는 어떻게든 다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보류의 역할이고, 자, 이제 참고. 다 보관할 것들은 어떤 기준으로 전 대표는 분류를 할까? 이제 한번 볼까요? 자, 핵심은 이겁니다. 보이시죠? 큼지막하게 제가 글자를 넣어놨습니다. 폴더명을 목표로 폴더명을 만드는 겁니다. 목표 아래 아까 어제 실행 시스템의 계층 구조에 목표 아래 뭐가 있었죠? 프로젝트가 있었죠. 네, 목표, 프로젝트, 작업, 다음 행동 이렇게 계층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폴더는 그래서 목표를 만들고 그 목표의 하위 폴더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폴더 정도까지만 두 단계로만 만들어서 거기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일이 왔어요. 제가 A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A 프로젝트 관련된 회신 메일이 온 거죠. 그러면 얘는 바로 그냥 A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했던 상위 목표가 있었을 거고요. 그럼 그 목표에 프로젝트 폴더로 넣으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전혀 거기에 목표에 없었던 항목들, 그리고 실행 정보가 아니에요. 그냥 보관만 하고 싶어요. 제가 뭐 취미 삼아서
하는 뭔가가 있는데 뉴스레터 구독해 놨다는 거죠. 근데 메일이 왔어요. 뭐 카페나 동호회에서 안내장이 왔어요. 보관해 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목표가 아니죠. 그러면 다 그냥 보관이라고 하나 만들어 놓고 다 거기다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목표만 먼저 예의주시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제 경험을 봤을 때 한 2달 내에 다시 안 열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 방에 다 지우셔도 지구가 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제 지구가 망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요. 자, 그러면 이 화면은 뭘까요? 자, 지난 시간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아웃룩을 특히 여기 할 일 목록이라는 영역을 이렇게 이제 세팅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해 놓으셨다면 범주별로 일단 정렬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목표가 업무 목표, 개인 목표 이렇게 이제 스마트 규칙에 의해서 작성을 하셨겠죠. 자, 이 목표 이름이 영업이익 얼마 달성, 몇 개 기관 후원, 언제까지 과정 개발, 뭐 몇 개 판매 이런 식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목표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럼 이 제목대로 참고를 제가 펼친 거거든요. 펼쳤더니 어떻게 돼 있죠? 똑같이 목표 이름들이 들어있죠. 그죠? 얼마 달성, 몇 개 지원, 과정 개발, 몇 개 판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에 관련된 메일은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또 하위로 프로젝트명들이 있어요. 저도 보면 지금 다시 요것도 이제 가려져 있는데 이렇게 폴더 구조를 계층적으로 만드는데 목표하고 프로젝트 얘는 다 실행과 관련된 부산물들이에요. 실행과 관련된 참조 항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폴더 이름을 목표 제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항상 목표에 관련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겠죠? 자, 이 이메일은 목표에 없네. 뭐죠? 다 휴지통으로 갈 겁니다. 목표와 관련 없는 것까지도 보관하는 그런 정도의 요즘은 여력이 없습니다. 굉장히 할 것도 많고 쏟아지는 정보도 많습니다. 다 버리세요. 다 비우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2014년, 뭐 앞으로 또 2015년 비전에 관련된 장기, 중기, 단기 목표가 있죠. 그 목표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도 참 시간이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보관하는 것도 목표 위주로 보관하시고요. 아, 그래도 나는 안 돼. 다 보관해 놔야 돼. 그러시면 이렇게 폴더 하나만 딸랑 만드시는 거예요. 보관이라고. 여기다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랬다가 1년 지나고 나서 싹 지워버리세요. 하드가 다 찼어요. 그럼 싹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전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보낸 편지함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시 원노트에 이따가 보여드릴 원노트인데요. 원노트에도 제가 목표대로 이렇게 계층 구조로 만들어 놨어요. 요거는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조 정보는 목표, 프로젝트 이렇게 계층 구조로 폴더를 만든다. 이 밑으로 뭐 몇 단계 이렇게 만드실 필요 없어요. 2단계면 제가 보기엔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첫 번째 GTD 워크플로우에 있어서 보류와 참고 설명드렸고요. 아웃룩과 원노트 동일한 폴더 구조로 만드신다. 자, 그럼 이제 아웃룩에서 메일은 주로 보관하게 되거든요. 근데 또 원노트라는 것도 제가 강조를 했다는 거죠. 실행 정보는 아웃룩에 일정 작업을 보는 거고 참조 정보는 원노트를 말씀드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메일을 어디다 보관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고민이 돼요. 자, 이메일을 어디다 보관할까? 지금 보니까 아웃룩으로 갔거든요. 그죠? 아웃룩 폴더. 그럼 이메일은 원노트로는 보관하면 안 되나? 그러면 좀 분산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이제 또 고민도 생기세요. 그래서 원노트는 회의할 때 회의 노트도 많이 쓰시고, 여러분들이 플랜 단계에서 플랜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관련된 또 메일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메일은 아웃룩에서 원노트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회의록에서 중요하게 액션 아이템들이 나와요. 그럼 이 액션 아이템은 또 카피해서 아웃룩 일정이나 아웃룩 작업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웃룩 작업으로 일단 가는 단추가 큼지막하게 있어요. 서로 연계가 되는 거죠. 지금 오늘은 참조에 관한 말씀을 드리니까, 자, 이메일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아웃룩으로 갔다가 다시 아웃룩에서 보관을 다 해놓되 목표별로 기존에 지금 프로젝트 전자필기장이 있어요. 거기에 한꺼번에 보관해서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동 중에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앱으로 그것도 같이 한번 쭉 연관해서 한 군데 보관하고 싶은 항목이 있다. 그럼 걔는 이제 원노트로 가면 됩니다. 자, 이제 좀 해결이 되셨죠? 자, 어떻게 원노트로 보낼까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아웃룩의 일정입니다. 저랑 이제 저희 권 팀장이 1대1 미팅을 이제 하는 부분을 약속으로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날짜 정해져 있고, 시간 정해져 있고, 간단하게 이제 이메일 열어봤을 때 볼 수 있는 메모,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렇게 작성을 해서 이제 저한테 보내온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실행 정보죠. 약속으로 왔으니까요. 그럼 얘를 제 일정이라든지 할 일들을 보고 제가 이제 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제 캘린더에 정확하게 이제 딱 등록이 되고, 이 요청을 했던 권 팀장님한테도 수락했다는 메일이 자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할 부분은 이 미팅을 하고 나서 미팅 회의록을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때 이렇게 원노트 버튼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미팅 요청하는 부분을 설명드렸지만, 지금 좀 전까지 메일 얘기했잖아요. 메일에도 열어보시면 이렇게 원노트 단추가 있어요. 원노트로 보내기란 단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메일, 일정, 작업 보시면 다 원노트 버튼을 찾을 수 있어요. 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아웃룩에 있는 모든 정보 중에 참조 정보로 관리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원노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노트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내기 하게 되면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이 일시가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과 다시 일정을 클릭해 볼 수 있는 하이퍼링크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메일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일도 보낸 날짜, 보낸 사람, 첨부 파일 이런 부분들이 이 상단 영역에 일단 배치가 돼요. 그럼 저는 이 아래쪽에다가 이제 실제 그 메일에 대한 내용의 부연 설명을 적는다든지, 미팅의 회의록을 적는다든지, 작업 지시사항의 후속 조치사항을 적는다든지, 이렇게 모아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자체를 이제 공유를 하게 되면 팀 회의록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 이메일이든 일정이든 작업이든 다 원노트로 보낼 수 있다. 근데 모든 이메일을 그러면 다 원노트로 보내야 될까요?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죠. 제가 처음에 강조한 게 뭐였죠? 무조건 버려라. 그럼 뭐만 보관하느냐? 목표와 관련된 것만 보관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프로젝트 전자필기장으로 쭉 더 크게 모아놓는 원노트의 관리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 보관 차원에서 특정 메일들은 이렇게 원노트로 보내라.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적재적소에 그 액션을 취할 때, 미팅 일지를 기록하고 있을 때는 원노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메일을
관리하고 처리할 때는 아웃룩, 그리고 그 이메일을 일정이나 작업으로 드래그 앤 드롭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실행 정보로 변환할 때는 또 아웃룩, 이렇게 이제 포커스를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원노트로 지금 이제 설명의 주도점이 넘어왔는데요. 자, 이제 원노트는 어떤 단위로 관리가 되냐면 전자필기장이라는 것으로 관리가 됩니다. 전자필기장을 먼저 하나 만듭니다. 얘가 파일 시스템으로 보자면 폴더의 역할을 합니다. 전자필기장이. 근데 폴더 안에 폴더를 또 둘 수가 있어요. 이 첫 번째 상위 폴더의 하위 폴더 역할을 하는 게 섹션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노트에서는 섹션 그룹이라는 거를 잘 모르세요. 이 부분은 배우셔야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활용을 한다라는 건데, 왜 섹션 그룹을 모르지? 본 적이 없으니까요. 왜냐면 원노트는 실행하면 이제 가장 큰 개념이 전자필기장이 제가 개인, 업무, 학습 이렇게 필기장을 만들거든요. 만들면 그 안에 이제 섹션을 만듭니다. 그 스프링 노트나 바인더 노트가 전자필기장, 이제 과목별로 섹션.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표가 전자필기장이라고 하면 목표 안에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 프로젝트가 이렇게 섹션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공유를 해야 돼요. 그러면 프로젝트가 전자필기장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전자필기장 단위로 원노트는 공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절대 공유 안 할 건데 나는 한 권에다가 다 내 목표 이런 이력 관리 하겠다. 개인이건 업무건. 그러면 전자필기장 하나만 만들고 그 안에다가 다양한 섹션 그룹을 넣어놓고 섹션 그룹 밑에 이렇게 섹션을 넣어서 딱 하나로 관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공유를 해서 여러 부서, 여러 팀, 또 외주 업체 협력을 한다라고 하면 그 단위별로 공유 권한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공유할 항목, 폴더, 주로 프로젝트명이 될 거예요. 그 프로젝트 명으로 전자필기장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 컨셉을 먼저 잘 설명드렸습니다. 이것도 계속 반복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린 내용을 청취하시고 또 원노트 기능 학습하시면서 같이 대비해 보세요. 자, 이런 이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자필기장 섹션 안에는 페이지. 근데 이런 노트가 있나요? 한국에는 없어요. 아니, 한국엔 있는데 잘 안 쓰세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특히 초등, 중등, 고등학교 다 이렇게 노트를 써요. 그러니까 학기가 시작되면 바인더를 사요. 그리고 바인더 안에 국어 노트, 영어 노트, 수학 노트, 줄 쳐져 있는 거, 줄 안 쳐져 있는 거, 모는 종이, 음악이면 음악 노트, 오선지 노트. 이거를 다 별도로 개별로 사요. 낱개로 사서 바인더에다 끼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익숙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다 별도로 사시잖아요. 이제 그게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노트는 큰 바인더 노트가 전자필기장. 그 안에 제가 과목별로 섹션을 끼워 넣는다. 근데 그 안에 페이지는 무한대로 늘려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죠. 바인더 노트의 장점은 뭐죠? 두 개를 합치고 싶어요. 그럼 섹션 하나 빼내고 통합할 수 있잖아요. 분리하고 싶어요. 그럼 또 색상지를 또 끼워 넣으면 되잖아요. 이게 훨씬 더 융통성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원노트도 아주 쉽게 전자필기장이면 전자필기장이면 섹션 자유자재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섹션 그룹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이렇게 안 보였는데 어디서 보이냐? 이제 전자필기장 안을 펼쳐서 이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새 섹션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폴더의 역할을 하는 새 섹션 그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셨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다 만든 거예요. 전자필기장 안에. 이렇게 다 섹션 그룹을 만든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까 잠깐 아웃룩 설명드리면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목표별로 섹션 그룹을 만든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볼 거는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남과 같이 공유하는 성격이에요. 그럼 이렇게 섹션 그룹을 만드시면 안 돼요. 왜? 공유하는 권한은 전자 필기장에다가 부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풀으셔서 다시 전자 필기장을 생성하셔서 그걸 공유해 주셔야 돼요. 그럼 저는 왜 이렇게 하냐? 그냥 한눈에 조망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제 공유 업무가 많아지면 필기장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왼편에 너무 많이 목록이 생기겠죠. 그럼 제 거만 들여다보기에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얘를 저는 제일 상단에 배치합니다. 이 전자필기장 하나를. 걔만 펼치면 저에 관한 모든 게 한 번에 조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원노트는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 아이패드, 윈도우 폰, 또 윈도우 8용 앱이 있어요. 그 앱에서도 제가 이 전자필기장에만 집중을 하면 되거든요. 전자필기장 열면 이제 항상 또 목표가 보이는 거예요. 목표 이름별로 섹션 그룹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찾아가기가 쉽다라는 거죠. 검색 기능을 활용하지 않아도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컨셉입니다. 분류는 목표를 염두에 두고 목표 제목으로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직관적이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하게 만드는 암시를 줍니다. 뭘 암시까지 주나? 이제 이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저기 자동차 영업 대리점 가서 사무실 안에 들어가 보셨죠? 설계사분들 그 업무하시는 사무실 한번 가보셨습니까? 아니면 공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저도 한때 생산기획팀에서 근무했었거든요. 사무실 벽에 온 생산 현장에 크게 프레카드 걸어 놓습니다. 그 올해의 목표 아니면 비전 눈에 보이는 아주 잘 보이는데 큼지막하게 붙여놓죠. 그 목표 다 달성하면 그 다음 목표 아니면 카운터가 계속 올라갑니다. 얼마 했다 얼마 했다 계속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계속 보면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수줍어하지 마시고 여러분만 보시는 거잖아요. 아웃룩하고 원노트 목표를 쭉 풀어서 제목으로 넣으시면 매번 아웃룩을 띄우면 이제 좌측에는 폴더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목표가 보이고 우측에는 할 일 목록에 넣어놨으니까 또 보이고 원노트를 열었어요. 원노트 앱에서 이렇게 또 보인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항상 목표가 보입니다. 목표 지향적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겠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기능적으로 좀 넘어가서요. 태그 부분을 좀 설명드릴 거예요. 자, 태그. 태그는 이제 목표로 다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 뭐 제가 목표 아무리 강조하고 나머지 다 버리라 해도 사실은 그건 제 얘기고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레퍼런스 업무를 보관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또 연구 활동을 하시는 분들, 또 업무 자체가 이런 것들을 잘 수집해가지고 보존 연한에 따라 보존해야 되는 그런 업무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별도의 규칙이 있죠. 그 업체면 업체, 본인의 업무 도메인별로 다 규칙이 있습니다. 그거대로 그거는 쓰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시간관리기법 차원에서 이렇게 제안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든 정보가 쌓여서 관리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요걸 이렇게 폴더별로 나눠놨지만 어떤 기준으로 하나를 다시 쫙 정렬해서 보고 싶다. 이럴 때 그럼 다시 또 폴더를 또 새로 만드나? 그럼 또 사본을 저기다가 또 카피해 놓나? 이건 답이 아니죠. 사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중에
또 원본 찾는데 시간 엄청 많이 걸릴 수 있죠. 그때 활용하는 부분이 태그, 뭐 범주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노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록을 하는데 요 내용은 이 전자필기장에도 들어가야 되고 저 전자필기장에도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전자필기장을 하나 만드는데 이 매뉴얼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 매뉴얼을 제가 색인 목차도 만들 거지만 특히 이제 색인 역할로 해서 원하는 걸 찾을 때 이런 키워드를 넣으면 그 관련된 항목만 쫙 보이게, 뭐 이런 이제 니즈가 있다는 거죠. 자, 그거를 해소해 주는 게 태그입니다. 그래서 원노트에 홈 탭에 바로 태그가 있고요. 이쪽쯤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요 아래쪽에요. 목록 단추를 누르게 되면 이게 이제 펼쳐집니다. 이렇게. 다양한 태그가 있죠. 물론 여러분들이 다 사용자 정에서 바꾸실 수도 있어요. 정창건님께서 주셨는데 이게 기본 세팅이라서 확대는 안 됩니다. 지금 브라우저에 보시면 전체 화면 보기 버튼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웹앱이 아니어서 잠깐 볼까? 예, 웹앱이 아니어서 상하 좌우 쪽을 잘 이해해 주셔서 보시면 전체 화면으로 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약간 더 화면을 크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말씀 못 드렸네요. 웹캐스트 지금 웹앱으로 오신 분들은 전체 화면 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같이 참석해 주신 15분 중에 전체 화면 확대 버튼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좀 채팅창에다 좀 넣어주세요. 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태그를 정의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태그 정의하는 부분은 여기가 지금 이렇게 태그거든요. 태그가 두 개가 지금 제가 했어요. 그래서 원하는 단락 앞에다가 커서를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여있는 태그 중에 할 일이다, 중요한 거다, 나중에 전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태그들을 적절한 부분을 선택해서 버튼 클릭하시면 이렇게 태그가 들어옵니다. 잘못했어요. 실수로. 그럼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또 태그 제거라고 버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그 지정 제거를 하실 수 있고요. 자, 이제 그렇게 태그를 쫙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필기 중에도 바로 하시고요. 아니면 리뷰하면서 요런 건 요렇게 나중에 분류해서 봐야 되겠다. 제가 이제 다른 보직을 맡게 됐어요.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 인계를 해줘야 돼요. 후임자 찾아보기 편하게 담당자 연락처가 여러 페이지에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럼 요건 다 연락처 태그를 좀 달아줄까? 뭐 이렇게 편의를 할 수도 있고요. HRD팀, 인사팀의 교육 담당 업무를 하고 있어요. 업무 매뉴얼이나 교육 매뉴얼을 원노트로 만드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업무 매뉴얼에 태그를 이제 정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태그 요약을 통해서 아주 빠른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 버튼은 이제 태그 입력창 옆에 태그 찾기 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태그 찾기 버튼을 누르면 태그 요약창이 펼쳐집니다. 신기합니다. 이런 게 있었네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원노트 지금 기본적으로 기록만 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교육가 보면 막 환호성을 지르세요. 이런 게 있냐고. 네. 물론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강사가 할 때는 되게 많이 보였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안 보이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요 아래쪽에 검색 범위. 그게 이제 요 섹션만, 요 전자필기장만, 이게 아니라 제가 지난달에 했던 전체를 보고 싶어요. 그럼 이제 이 전자필기장이 아니라 전체 필기장으로 범위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필기장이든지 어느 섹션이든지 다 뒤져내줘요. 그래서 제가 할 일 태그 넣어놓은 것들은 이렇게 보여주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스크랩을 하시는 분일수록 태그를 달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두 번째 차수의 아웃룩에 할 일 목록을 이렇게 딱 띄우는 거랑 좀 유사해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원노트를 잘 쓰시는 분들은 태그를 쓴다. 그리고 구조화는 이렇게 섹션 그룹을 제목으로 둔다. 이렇게 양쪽으로만 두면 지금 아웃룩에서도 좌우, 원노트에서 좌우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자, HRD 담당자예요. 지금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OJT 하죠. 회사의 역사, 비전, 또 관련된 뭐 건물의 위치도 이러이러할 때 어떤 인트라넷을 찾아봐야 될지 이런 정보들이 매뉴얼 안에 다 분산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주요 가야 될 인트라넷 사이트 주소 이렇게 태그 검색만 하면 태그 찾기를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많은 업무 매뉴얼 과목들 중에 신입사원이 받아야 될 과목 중에 공통돼서 추출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원노트로 만들면 뭐가 좋을까요? 바로 여기다 기록할 수 있죠. 교육받으면서 자기가 페이지를 추가하든 섹션을 재배치하든 아니면 여기다 그냥 바로 뭐 한서를 하든 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이제 업무 보다가 참고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태그 요약 창을 바로바로 클릭하면 쉽게 전화번호라든지 하이퍼링크라든지 또 교육 담당자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강조하는 태그, 요거는 꼭 기억해라. 뭐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그럼 HRD 팀만 좋냐? 그게 아니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업무를 잘하고자 이걸 들으시는 거잖아요. 업무할 때 특정 필기장, 프로젝트별로 공유한다라고 했죠. 자, 프로젝트 필기할 때 프로젝트 매니저예요. 이렇게 아웃룩 할 일 태그도 넣어주고 원노트 자체에 할 일 태그도 삽입을 해주고 기록을 해서 프로젝트 매니저도 관리를 하고요. 할당도 합니다. 뭐 지금 보면 제인, 뭐 레베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제인 섹션 따로 하나 만들어줘요. 여기다 채워라. 그래서 같이 공유가 되어 있으면 수정하자마자 다 같이 동기화가 되잖아요. 원노트는. 그래서 동기화한 내용들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보다 이제 일주일 쭉 프로젝트 진행하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점검 미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럼 점검 미팅 전에 이 내용 한번 리뷰해 보는데 매니저가 관련된 지금 태그 잘 완료됐는지 지워졌는지도 리뷰할 수 있고요. 팀원들은 매니저가 뭘 강조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이런 태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계속 살아있죠. 이 필기장은. 계속 업데이트하고 누가 어디를 고쳤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원노트 뭐 온라인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원노트에 어떤 강력한 기능들이 있는지 이제 따로 배워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런 아까 제가 처음에 보내드린 제 전자필기장인 태그랑 지금 업무 매뉴얼이라든지 프로젝트 필기장은 안 보던 태그가 있거든요. 사용자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태그 목록의 제일 아래쪽을 보시면 태그 사용자 지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선택하면 이 대화 상자가 열리고요. 제가 요건 좀 별로 필요 없어요. 정의 이거 데피니션 뭐 백과사전도 아니고 우린 필요 없다. 얘를 더블 클릭해서 바꾸시는 거예요. 새 태그 누르거나 태그 수정. 수정은 이제 요건 바꾸고 싶어요. 그럼 수정 눌러서 대화 상자에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거 눌러가지고 여기에 있는 다양한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글꼴이나 서식도 강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정도 이렇게 하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살려두고 나는 새로 하나 만들래. 추가할래. 그럼 새로 만드실 수 있고요. 근데 새로 추가하는 건 맨 아래에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해서
윗방향 화살표, 아랫방향 화살표 버튼 눌러서 위치를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태그 잘 설명드렸고요. 아웃룩에는 카테고리, 지난주에 쭉 실습해 보신 카테고리를 작업에만 했는데요. 메일에도 카테고리 범주가 있고요. 일정에도 범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용하셔서 메일도 나는 범주별로 이렇게 소팅해 가지고 정렬해서 볼까? 한번 이제 컨셉을 얻으셨다면 그렇게 해보시면 굳이 폴더를 많이 나누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참조 부분 좀 정리해 보겠는데요. 자, 참조는 일단 가장 여러분들 시간을 많이 잡는 부분은 첫 번째로 이메일이 될 거고요. 영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고객 관리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아웃룩 연락처. 근데 이 부분을 또 공유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여러분 사내에 CRM 시스템을 도입하셔야 되죠. 그래서 저희 오피스 튜터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CRM을 이제 온라인 버전을 매달 구독해서 쓰고 있고요. 공유하지 않는 개인 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하는 업무 문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공유하는 개인 문서라도 요즘 사내 보안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죠. 그래서 보안이 필요한 문서들은 외부에다 함부로 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스카이드라이브 프로 혹은 오피스 365 쓰시면 되고요. 보안이 필요 없다. 외주 업체에다 줄 거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하나 만드신 다음에 스카이드라이브에다 이렇게 이제 보관하시는 거죠. 왜 내 문서는 없지?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USB는 왜 얘기를 안 하지? 클라우드에 보관을 하셔야 여러 컴퓨터, 요즘 랩탑, 노트북도 있고, 태블릿도 있고, 데스크탑도 있고, 폰도 있잖아요. 다 클라우드에 보관하셔야 되니까 스카이드라이브에다가 이제 보관을 하시고요. 보관할 때 폴더를 제가 말씀드린 그 규칙대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공유하는 업무 문서. 이거는 이제 사내에 아주 보안도 중요하고 암호화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쉐어포인트 서버입니다. 그리고 매달 구독해서 쓰는 게 이제 오피스 365에 있는 쉐어포인트 온라인이 되겠고요. 그래서 문서는 이렇게 좀 기준이 나눠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매일 데일리로 일어나는 미팅, 전화, 또 떠오르는 아이디어, 플랜, 또 웹서핑 하다가 보관해야 될 다양한 스크랩들, 얘는 원노트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미팅 중에 저는 이제 좀 함부로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막 엄지족이 되면 채팅하는 걸로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카톡하는 줄. 그러니까 노트를 하나 가지고 다녀야 되고요. 아니면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사실 아직 디지털 기기가 익숙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노트를 쓰는 세대였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한다? 같은 규격으로만 시간 순으로 계속 사서 쓰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선물 받은 거 쓰지 마시고 직접 구입하셔서 같은 규격으로만 계속 이어서 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종이 문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해 놓은 보존 연한이 있는 문서들 사물함에 프로젝트별로 아니면 그 각 귀사의 업무 보존 규칙별로 이렇게 이제 보관하시고요. 여러분 가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첫 시간에 보여드린 그런 폴더들이 있죠. 그래서 인박스, 아웃박스, 뭐 명세서, 영수증, 브로셔 이런 거 보관할 수 있게 휴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조는 그러니까 스마트한 참조 시스템은 이렇게 6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나뉘는데 관련된 저희가 쓰고 있는 도구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참조 정보 관리 어떻게 할지 쭉 한번 서머리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메일을 목표별로 만들고요. 원노트는 섹션 그룹을 목표별로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주 심플해지죠. 나머지 다 버릴 것이니까. 목표는 남겨놔야 되잖아요. 한 거니까. 나머지 보관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싹 버려버리세요, 그냥. 예. 상쾌하게. 여러분들 대청소할 때 어떻게 하세요? 다 버리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거 다 버립니다. 근데 컴퓨터에 있는 거는 눈에 안 보인다고 다 모아두세요. 웹메일 특히 문제 많죠. 몇십만 통 매 하드디스크 눌려주잖아요. 다 버리세요. 물론 하나는 남겨두세요. 혹시 모르니까. 미련을 또 버릴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한 웹메일은 다 놔두세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게 전달돼서 아웃룩에서 관리되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쪽은 그것도 거의 또 안 보거든요. 몇십만 개씩 쌓여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네. 계정 뭐 로그인 안 해가지고 닫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단순하십시오. 그리고 목표별로 들어가기 어려운 정보라든지 공유하는 정보들은 범주, 태그 지정을 하셔서 폴더를 많이 만들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범주 태그를 응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4번에 걸쳐서 이 말씀드린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도 실천해야 되고 저것도 실천해야 되고 언제 다 하지?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하나 정도씩만 꺼내서 실천해 보시고 좋다. 그럼 또 제가 강의한 내용 중에 또 들어보시다가 저 컨셉을 또 이번엔 해볼까? 이게 단계별로 하세요. 한 번에 이거 다 머리에 넣으시면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지금 하실 일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필터 혹은 검색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일단 폴더 하나만 만들어 놓고 쫙 넣어두는데 폴더보다는 태그나 범주 지정 요게 더 간편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팁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차수가 리뷰인데요. 결국 리뷰가 중요합니다. 주기적으로 점검하셔서 폴더를 업데이트 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올해 제가 세워놨던 목표로 만들어놨던 폴더 명들이 있잖아요. 얘를 이제 2013년이라는 폴더 하나 새로 만들어서 쭉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새로 목표 세우는 것들은 이제 2014년 목표들이 되겠죠. 2015년이 되면 그것도 또 2014년이라는 폴더 만들어서 쭉 저장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연 단위로 보관하시는데 우리는 그래 그렇게 하면 너무 많다. 그럼 이제 반기나 분기별로 그렇게 쪼개시는 분들도 제가 또 봤습니다. 그래서 기간별로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시면 다 모든 게 타임라인 순으로 됩니다. 아날로그 노트던 디지털 정보던 참조 정보는 타임라인 순도 그런 목표별로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죠. 다 그렇게 쌓여서 추후에 여러분들이 보시거나 아니면 후임자에게 참고 자료를 물려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총 16분 참석하셔서 저희 잘 들어주셨는데요. 이제 질문이나 이런 부분은 페이스북 그룹 지금 한 70여 분 가입해 주셨는데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은 페이스북 가입하신 후에 요 주소를 클릭하시고 가입 신청을 하십니다. 그럼 제가 이제 하루 정도 이내에 요즘 연말이라 하루 안에 안 할 수도 있는데 최대 이틀 내에 승인 처리를 해드리면 저희 쭉 올려놓은 내용 토론들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도 마찬가지로 이 시간에 웹캐스트 마지막 제가 여기 하나 안 고쳤네요. 리뷰 시스템인데 네. 그리고 오피스 365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죠? 어떤 건지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여기서 평가판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블로그에 이런 부분을 풀어서 또 연재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오피스스토어 창립 13주년 기념해서 준비한 웹캐스트 오늘 또 잘 마무리한 것 같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는 저희 오피스스토어 공식 홈페이지, 공식 팬페이지 올려져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좋아요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침 일찍 나오셔서 또 헤드셋 끼시면서 제 노래, 제 웹캐스트, 제가 지금 노래 틀어려고 노래 보다 보니까 실어 올리는데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예, 또 내일쯤 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또 복습 많이 주말에 하셔서 다음 주에
또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